저는 심리학과 한수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새로 AI 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액티브 에이징 휴먼 AI 인터랙션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한참 오래 걸렸는데요. 그 에이징이란 단어를 굳이 영어로 이렇게 써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노화라는 단어는 딱 에이징은 아니죠. 노화란 단어가 쇠퇴랑 관련된 단어로 우리가 아무래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한국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나이듦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이 없었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게 뭐 스마트 에이징도 생각했다가 또 어떤 에이징을 이야기할까 하면 사람들이 제가 에이징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연구를 한다고 하면 아, 돌봄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건강 돌봄 여기 센터도 있고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전부는 또 아니죠. 우리가 흔히 치매가 몇 %정도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65세 이상 치매 비율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20, 30%? 어떨 때는 50%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수치는 9.25%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치매 없이 건강하게 뭐 다른 병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봄이나 아무래도 질병에 중점을 맞추게 되는 경향이 늘 있어 왔는데요. 그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1920년, 30년까지만 해도 기대 수명이 30살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 긴 인류의 역사 동안에 그것보다 더 많았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노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정도가 되면 기대 수명이 60이 되는데, 이것도 남성들은, 한국 얘기입니다. 남성들은 60이 안 되고 50 몇 살입니다. 항상 여성들이 좀 더 살죠, 저희가. 그리고 지금은 한 90 정도, 또 남성들은 또 90이 안 됩니다. 여성들이 살짝 넘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20년, 30년과 생각해 보면 지금 3배 정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이 우리가 다 노년기에 붙었느냐, 우리가 다 돌봄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아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저희는 더 활기차게 나이 듦을 위한 심리, 사회 기술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고자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늘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요. 생애 단계가 이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청년기, 유스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에는 일단 배우자, 공부도 때가 있다 그러면서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자, 지금 일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런데 그 쉼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65세 은퇴한다고 하면 100세 시대에 35년 동안 계속 쉬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쉬고 있으면 뇌는 퇴화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뇌가 퇴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이제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우리가 전생애 동안에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일도 전생애 동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쉼도 전생애 동안에 여기저기 펼쳐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센터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 했던 것은 일입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활기차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많은 이런 경제학 이론들이나 우리가 또 최근에 유튜브에서 아주 히트를 친 한국은 망했다, South Korea is over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가 65세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한국은 또 초저출산 국가죠. 그러다 보니 이제 65세 인구가 너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게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는 게 사실 주제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수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에서 뭐가 저에게 거슬린다, 좀 불편한 게 뭐냐면 65세 인구는 다 그냥 짐이라고 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돌보아줘야 되고, 질병이 많기 때문에 그 보험, 그 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짐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그 수치가 계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멀지 않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짐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는 또 예전부터 몇 살 이후부터 우리가 나이 든 노년기냐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 수치는 예전에 나온 거죠. 80년대 그 전에 나왔다고 치면 평균 기대 수명이 60이 안 되던 시절에 나온 수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달라진 수치가 너무 빠른 시절에 우리가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이라는 게 질병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강하지만 나이 들미 무조건 치매인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조절과 보완을 통해서 뭐 선택과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추는 걸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더 건강하게 활발하게 활기차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연령 세대 통합적 인터페이스 구현을 통해서 저희가 활동적인 사회 경제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여러 교수님들을 섭외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생에 근로 사회 경제 활동 모델이라던가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제 심리학과에서 저도 포함되어 있고 노인복지 전공하시는 사회복지학과의 하종화 교수님, 그리고 발달심리 하시는 심리학과의 이혜원 교수님들이 이런 분야에 같이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박사후 연구원들 또 박사과정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징 테크 또 로봇 운동 기술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여기서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쪽을 많이 하십니다. 또 우리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또 약간 웨어러블 로봇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로 보행 기술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들 보면 굉장히 멀키하죠. 그런데 이런 멀키한 그런 로봇들이 또 많이 연구가 되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선생님 이런 로봇도 굉장히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 낙상 방지용으로 쓰기에는 이렇게 멀키한 거 안 입으실 거다. 이걸 누가 입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대답을 또 하셔요. 사실은 나이 드신 분이나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하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 같은 거를 굳이 하면서 재활을 하는 경우는 어린아이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엄마가 이걸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걸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 말고 우리가 쓸 수 있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들도 우리가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상학과 선생님도 계신데요. 의상학과에서도 이런 웨어러블 로봇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낙상 방지용 로봇, 웨어러블 로봇도 이제는 입는 바지처럼 나와야죠. 그래서 그런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도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다 보니 이게 정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얼마 남았는지 다 다른 수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웨어러블 로봇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15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텍스처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구를 해줘야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여러 분야가 같이 할 수 있기를 저희가 또 희망하면서, 또 스포츠의학 쪽에 김현수 교수님, 공학 쪽, 스포츠 공학 쪽, 안주은 교수님은 기계공학을 전공하시고 로봇 쪽 연구를 하시죠. 그리고 HCI 쪽 하시고 그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님, 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에이징 테크, 로봇, 운동 기술 쪽 또 같이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일자리 매칭 알고리즘 구현입니다. 인간중심 컴퓨팅 서봉훈 교수님이 알고리즘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런 매칭 알고리즘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또 저희가 조직심리학 하는 김가은 교수님 저희 학과에, 그리고 노동관계 연구하시는 권은주 교수님
이렇게 또 이제 저희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매칭은 저희가 그 나이가 딱 들어서 은퇴하고선 새로운 일자리를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전생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일자리를 우리가 원하고 또 어떤 특성이 거기에 맞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니즈 베이스로 실제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교수이다 보니 교수님들은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그게 기술이나 특성이 뭐가 있을까 딱 생각을 해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린 말이 많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말이 많은 게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굉장히 좋은 특성일 수도 있죠.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또 가르치는 걸 좋아하죠. 가르치려고 들죠. 이게 어떻게 말하면 꼰대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특성이 또 우리가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성들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런 직업이었으니까 이 특성이지 뿐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갈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성, 또 내가 원하는 특성들과 또 어떤 일자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걸 매칭하는 알고리즘 구현하는 것도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한 우리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이런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사실 고용노동부라던가 또 어디에다가 이걸 피칭해야 될까, 또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펀딩을 어디서 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누구는 또 막 당근 마켓 이런 데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바로 지역사회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 방향은 일단 코호트별 니즈를 파악하는 것, 저희가 여기부터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인의 사회경제적 참여 실태를 조사한다거나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또 감각, 인지, 사회, 문화, 신체, 기능적 요인을 탐색하는 것, 그리고 건강, 일, 삶의 질 예측 모델을 설계하는 이런 것들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행이란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걸어 다니지 못할 경우에 갑자기 인지 기능이 쇠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감각 기능,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 생겼다거나 귀가 잘 안 들리신다거나 시력이 떨어지신다거나 하면 갑자기 인지 기능이 쇠퇴합니다. 그런 게 사회적 연결과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조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는 선생님이 이제 아버님이 그 동네 사람들 다 아시고 다른 건강을 괜찮은데 눈이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뚝 끊으시다는 거예요. 외부 활동을 내가 걸어 다니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못 알아보면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뚝 끊으면 그럼 당연히 인지 기능도 쇠퇴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강도 같이 쇠퇴하죠.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메탈에서 나온 글래스라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을 어디에 적용해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간 AI 협업, 또 어떤 UI UX 설계가 필요할지, 어떤 웨어러블 기술에 필요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야 할지, 또 산업 안전, 또 개인 맞춤형 건강 모니터링 솔루션 어떤 개발이 필요할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연구 분야는 사실 에이징입니다. 커그니티브 에이징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 네트워크는 그래서 다 에이징 쪽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징 테크나 저런탈러지, 에이징 쪽, 또 이런 또 요새는 당연히 AI 쪽,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저희가 우리가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또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심포지움도 연결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우리가 네트워크도 확장해서 더 좋은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AI 연구원에서도 또 이제 저희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 연구진들은 다 여기저기 끼어 있고요. 저도 사실 원래 여기저기 끼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많이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